여러분, 수영을 왜 시작하셨나요? 여름에 계곡이나 바다에 가서 멋지게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다이어트 목적 및 재활 목적으로, 또는 혹시나 물에 빠지는 위급한 상황에 살아남기 위해서 등 여러가지 이런 이유들로 시작하였을 거예요. 저도 14년 전 여러분들과 비슷한 이유로 수영을 시작했어요. 학창시절 가족들끼리 가평으로 수상 스포츠를 즐기러 처음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가평 수상 레저에 가면 무조건 타줘야 하는 게 바나나 보트죠. 아마 다들 한 번씩 보시거나 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바나나 보트는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가볍게 운전을 하다가 스릴을 더 주기 위해서 마지막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물에 빠뜨리죠. 저는 그때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 타기 전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옆에 가족들도 있고 구명조끼까지 입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탔어요. 그런데 웬걸, 바나나 보트에서 물에 빠지는 순간 물을 잔뜩 먹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너무 무서웠어요. 다행히 옆에서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셔서 보트에 올라타서 금방 괜찮아지긴 했지만 발이 닿지 않는 공포를 느끼며 참 무섭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물에 빠지면 그냥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유형은 어떻게든 힘으로 해서 가겠는데, 배영은 강습을 몇 번 들어도 몸이 물에 뜨지도 않고 계속 가라앉아 물만 계속 먹는 거예요. 2-3년간 배워도 몸이 계속 가라앉았어요. 저변까지 다 할 줄 아는데 배영 실력만 제자리인 듯한 느낌이었죠. 배영은 레인에서 거의 꼴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영에서 이것들을 제대로 고치니 배영이 너무 편하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경험처럼 배영이 잘 안 돼서 고민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중상급자 라인에서도 50% 정도는 배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처럼 많은 분들이 겪는 배영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실수하는 부분 2가지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배영 잘하는 법을 꼭 익혀가세요. 물에 뜨는 것이 안 된다. 여러분, 물에 뜨는 게 정말 어렵지 않으신가요? 왜 물에 뜨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크게는 뒤로 눕는다는 것만으로 긴장이 되기 때문에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물을 먹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머리를 앞으로 너무 숙이는 바람에 상체가 들려 다리가 가라앉아 계속 나아가지 못한다든지 등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특히 물에 대한 적응력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초급자의 경우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 상체가 들리면서 스트림라인 자세가 무너져 뜨지 못하고 계속 가라앉게 되죠. 물에 뜨지 않아 여러 영상을 보면 힙과 햄스트링에 힘을 줘서 들어 올리라는데, 막상 해보면 물에서는 그 힘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다리를 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물에 뜨는 것이 자연스럽게 잘 될까요? 사실 정답은 너무 쉽습니다. 몸을 의도적으로 막 띄우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내 팔과 다리를 줄로 묶어서 쭉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 몸을 위아래로 길게 늘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무조건 100% 뜰 수 있습니다. 물에 띄우려고 다리와 엉덩이를 억지로 들어올리려고 할수록 뜨기는커녕 가라앉기가 쉽습니다. 숨을 가득 머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내 팔과 다리를 줄로 묶어서 쭉 늘려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앞뒤로 길게 늘려보시면 훨씬 뜨는 게 쉬울 거예요. 이 자세가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바로 스트림라인, 즉 유선형 자세라고 하는 거죠. 유선형 자세가 뭐냐고요? 유선형 자세란 양팔을 머리 위로 모아 귀에 닿을 정도로 길게 뻗은 상태에서 어깨와 몸통, 코와 발끝까지 힘을 준 자세를 유선형 자세라고 합니다. 스트림 라인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몸을 띄우기가 쉬워 효율적으로 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림 라인을 통해 몸이 물에 자연스럽게 뜨게 되면 팔 돌리기, 발차기 한 번에 부드럽게 앞으로 쭉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호흡도 보다 쉬워집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수영장에 가서 꼭 해보세요. 100% 뜨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번에는 배영 발차기만 하면 하체가 가라앉는 분들을 위한 팁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영 발차기만 하면 하체가 가라앉으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왜 나만 발차기가 이렇게 안 되나 답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실 거예요. 그냥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딱 정리해드리자면 발차기를 제대로 차지 못해서입니다. 발차기를 제대로 차지 못하는 게 어떤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바로 무릎이 수면 위로 올라온 자세로 발차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가도록 발차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수면 위로 나와 찍듯이 발차기를 하게 되면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 추진력이 떨어져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하체가 가라앉게 됩니다. 왜 우리는 무릎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배영 발차기를 찰 때 무릎이 수면 위로 올라올까요? 무릎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다리를 물속에서 돌립니다. 이렇게 발차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잘 의식하지 못하시겠지만
발을 자전거 페달 위에 올린 것처럼 발목을 꺾어서 발차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듯이 다리를 돌려 발차기를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 물 밖으로 과하게 올라오게 되죠. 무릎이 자전거 페달 밟듯이 수면 밖으로 계속 올라오면 무릎이 배보다 높게 위치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자세가 되어 자세가 망가져 가라앉습니다. 열심히 더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더 물속으로 가라앉아 체력도 고갈되고 저항도 많이 받아 몇 번 차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계속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배영 발차기를 제대로 찰 수 있을까요? 배영 발차기에서는 발목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등으로 물을 퍼올리는 느낌으로 발목의 스냅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유형 발차기에서는 물을 눌러준 느낌이라면 배영 발차기는 반대로 물을 퍼올린다는 느낌으로 차줘야 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다리를 곧게 펴지 않은 상태에서 발차기를 차는 분들이 계시는데 백날 그렇게 차보세요.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허벅지와 발목까지 쭉 펴서 발목의 스냅을 차용해서 차주세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물을 수면 위로 차올릴 때는 발에 힘을 주고 발을 물속으로 낼 때는 힘을 빼야 합니다. 발이 상하로 움직이며 내려갈 때 힘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양 발의 엄지발가락이 서로 스칠 듯이 다리를 모아서 발차기를 해주어야 발차기의 힘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차기를 해야 물을 효과적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발차기를 했다면 무릎은 수면 밖으로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발끝만 수면 위로 살짝 나오는 것이 배영의 바른 킥 동작입니다. 오늘은 물에서 몸을 띄우는 방법과 올바른 방법으로 킥을 차서 하체가 가라앉지 않고 잘 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나는 유연성이 떨어져서 근육이 많아서 계속 가라앉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오늘 알려준 방법을 제대로 해보세요. 아마 배영이 쭉쭉 나가고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강사님에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특출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수영을 즐기는 그날까지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친 일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